나 없어지면 좋겠어.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손자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말이 들렸습니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읍내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떡볶이 한 접시, 김밥 한 줄 팔면서요. 그렇게 근근히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38살 준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9살 손자 지호를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는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가던 길이었대요. 신호등 앞에서 서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호는 겨우 9살이었어요. 엄마를 잃은 아이의 눈빛이요. 얼마나 텅 비어 있던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지호가 물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이제 못 오신단다. 왜요? 내가 말 안 들어서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요. 아들 준혁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과묵한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일에만 매달렸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준혁아, 너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지호 아빠잖아요. 아들은 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준혁이를 칭찬했어요. 순자 씨, 아들 정말 잘 키웠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책임감 있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 맞아요, 맞아. 혼자서 애 키운다고 회사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요.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요. 집 청소도 도와주고요. 손자 저녁도 챙겨주려고요.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지호가 혼자 있는 시간이 걱정됐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어요. 지호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하고요. 태권도 학원 가고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왔다. 제가 말을 걸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별로요. 아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선생님한테 문자 왔던데. 네. 그럼 기분 좋았겠네? 모르겠어요. 대답이 너무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조용하지만 성실하다는 평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를 갈았어요. 지호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요. 아이가 자면서도 이를 갈갈 갈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으, 안 돼. 싫어. 지호야, 괜찮아. 제가 다가가면요.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그래, 지호야. 무슨 꿈 꿨어? 기억 안 나요. 아이는 항상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탁 밑을 닦다가요. 우연히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식탁 다리 뒤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요.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나쁜 애. 나는 벌 받아야 해. 엄마가 죽은 것도 내 잘못이야. 11살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쓴 글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쪽지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부엌 창문 밖으로는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요. 저는 쪽지를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들에게도 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 2시에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나 없어지면 좋겠어. 이불 속에서 들려온 손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아들 집에 갔어요. 지호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려고요. 지호야,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왔다. 얼른 씻고 와. 네. 아이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지호 방을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요. 공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숙제 공책, 알림장, 일기장, 모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책상치고는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늘은 수학 시험을 봤다. 90점을 맞았다. 좋았다. 오늘은 급식이 맛있었다. 친구들과 놀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체육 시간이 재미있었다. 모든 일기가 똑같은 톤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시켜서 쓴 것처럼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요.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아주 작게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쓰여 있었어요. 제발 그만. 아파. 할머니, 다 씻었어요. 깜짝 놀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 얼른 밥 먹자. 식탁에 앉은 지호를 보니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의자에 앉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어디가 아픈 것처럼요. 지호야, 어디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럼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앉아? 그냥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요.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지호야, 손 좀 보자. 네. 할머니한테 손 좀 보여봐. 아이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 시퍼런 멍이 2개 있었어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3개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다쳤어? 학원에서요. 학원? 태권도 학원? 네. 관장님이. 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동작을 잘못해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권도 학원이 문제구나 라고요.
사실 최근에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태권도 학원 관장이요.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가르친다는 얘기였죠. 요즘 그 학원 관장, 애들한테 손찌검한다던데? 에이, 그 정도야 옛날엔 다 그랬잖아.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그래. 그래도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우리 애도 학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럴 리가 없다고요.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요. 손자의 손등 멍을 보니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관장님이 많이 때려? 아니요. 아닌데 왜 멍이 들었어? 제가 동작을 계속 못해서요. 관장님이 혼내셨어요. 손으로 때렸어? 막대기로요. 손등을. 그날 저는 바로 태권도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장님? 저 김지호 할머니입니다. 아, 네. 지호 할머니시죠? 무슨 일이세요? 지호 손등에 멍이 들었던데요. 학원에서 체벌하시나요? 체벌이라기보다는요. 관장이 대답했어요. 교육적인 훈육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안 해서요. 옛날처럼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아이 손등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할머니, 지호가 좀 산만한 편이라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딴짓을 해서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심하게 때린 건 아닙니다. 관장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 하원 시간에 맞춰 갔어요. 학원 건물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서요.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5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도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지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고 떠들며 나오는데요. 지호만 혼자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관장이 지호 옆으로 다가가더니요. 어깨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황급히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학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니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야, 오늘 품새 연습 정말 잘했어. 많이 늘었더라.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 네. 할머니가 또 전화하셨던데 괜찮아? 손 많이 아팠어? 괜찮아요. 미안하다. 관장님이 좀 세게 한 것 같아. 다음부턴 조심할게. 관장은 오히려 다정했습니다.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장 옆에 서 있는 게요. 너무나 불편해 보였어요. 몸을 굳히고요. 눈을 땅바닥에 고정한 채요. 마치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호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학원 끝났어? 할머니가 데리러 왔다. 아, 지호 할머니시군요. 관장이 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호 정말 열심히 했어요. 품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애들 훈육하는 게요. 너무 엄한 것 같나요? 요즘 부모님들이 좀 민감해 하셔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그냥 손등 멍 때문에 좀 놀랐을 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호, 내일 봐. 네. 우리는 학원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관장님이 무섭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냥요.
지호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학원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아이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더니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인데? 말하면.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하면 더 혼나요. 누구한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의 마지막 말이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말하면 더 혼나요. 누구한테? 관장한테? 아니면?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지호 책가방을 정리해 주다가요.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어요. 수학 공책 사이에 접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도 잘못했어. 수학 문제 3개나 틀렸어. 벌 받아야 해. 나 같은 애는 사랑받으면 안 돼. 엄마도 나 때문에 죽었어. 나만 없으면 아빠가 행복할 텐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책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쓸 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지호 요즘 어때?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지호가 좀 우울해 보이지 않니? 우울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 눈엔 그래. 애가 너무 말이 없고 표정도 없고 원래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 저 지금 현장이라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제 걱정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지호 좀 바꿔줄래? 지호는 자고 있어요. 벌써?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숙제하고 바로 잤어요. 피곤했나 봐요. 그래. 그럼 내일 할머니가 갈게. 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무심했거든요. 마치 지호가 그냥 집에 있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아들 집에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90점?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90점이면 되는 줄 알아?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너 엄마 생각 안 나? 엄마가 얼마나 너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아들이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어요. 손에는 지호의 시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근데 왜 지호한테 소리를 질러? 아니, 이게. 아들이 시험지를 흔들었어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90점이면 잘한 거 아니야? 요즘 90점으론 안 됩니다, 어머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는 준혁이가 아니었어요. 지호야, 괜찮아. 저는 손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왔어. 지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격려를 해야지. 왜 야단을 쳐? 제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뭔데? 아이를 이렇게 올리는? 어머니,
오늘은 가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요. 아들은 저를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관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호가 학원에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체벌이라기보다는 훈육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서. 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물었어요. 손찌검 하시나요? 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오해십니다. 저는 절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럼 지호 손등 멍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건 실수로 막대기가 손등에 닿은 겁니다. 일부러 때린 게 아니에요. CCTV 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어요. 관장이 지난주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 속에는요, 아이들이 품새를 하고 있었어요. 지호도 보였습니다. 관장이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고요. 지호가 동작을 틀리자요. 관장이 다가가 바로 잡아줬어요. 손찌검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장이 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요.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보여줬어요. 쉬는 시간에요. 관장이 지호에게 간식을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호야, 오늘 수고했어.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요즘 힘든 거 있어? 아니요. 그래.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 괜찮아? 네. 화면 속 지호는요. 간식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CCTV에는 분명히요. 관장이 지호를 잘 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할머니, 지호가 요즘 집에서요.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대하시는 건 아닌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관장이 말을 이었어요. 지호가 학원보다 집에서 더 긴장하는 것 같거든요. 관장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지호 아버지가 전화하실 때마다요. 지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빠 온다는 말만 들어도요. 갑자기 긴장하고, 그리고 한 번은 지호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관장님, 오늘 시험 점수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 관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아들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호야, 자니? 앉았어요. 숙제는 다 했고? 네.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요. 할머니가 찾아왔다며? 네. 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너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왜 갑자기 학원에 찾아갔겠어?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놈이 거짓말을.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학원 관장한테 전화 왔더라. 지호 할머니가 우리 집 뭔가 문제 있냐고 물어봤대.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너 입 좀 닥치고 살아. 할머니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요. 손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제 아들이 무섭다는 게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전화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은 출근한 뒤였고요. 지호만 집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지호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이구나. 할머니는 부엌에서 반찬 만들고 있을게.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제발이요. 지호야? 급히 방으로 가보니 수업은 이미 끝나 있었고 지호가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업 끝났어? 네.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컴퓨터를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화면 아래쪽에 이상한 아이콘이 보였어요. 지호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녹화 파일? 할머니, 보지 마세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지호를 보는 1년 반 동안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어요. 지호야, 왜 그래? 무슨 파일인데? 그냥 제가 실수로 녹화한 거예요. 실수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보지 마세요. 아빠한테 들키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파일에 뭔가 있다는 걸요. 지호야, 할머니한테 맡겨. 괜찮아. 할머니. 저는 지호를 안아주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지호의 방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2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공책에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화면 속 지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서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수업 끝났어? 네. 공책 좀 보자. 아들이 지호의 공책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뭐가요? 23번 문제. 틀렸잖아. 아, 그거. 제가 실수로. 실수? 이게 실수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호야, 너 엄마 생각 안 나? 나요. 엄마가 얼마나 너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그런데 넌 이 모양이야?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화면 속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네, 너 때문이야. 아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밤늦게 나갔던 거야. 그래서 사고 당한 거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아들이 공책으로 지호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빠,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아파? 엄마는 죽었어. 죽었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너 없었으면 우리 집 안 무너졌어. 엄마도 안 죽었고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화면 속 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나 없으면 좋겠지? 그래, 네가 없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 같은 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알겠어? 네. 내일부터 이 문제집 다 풀어. 못 풀면 밥 안 줘. 아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호만 남았어요.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 없어지면 좋겠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제가 평생 사랑한,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제 아들이 손자에게 저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호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알았죠? 제가 나쁜 애라는 거. 아니야.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죽은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제가 말을 잘 들었으면 엄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지호야, 그게 아니야.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벌 받아야 해요. 나쁜 애는 벌 받아야 하잖아요.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더 빨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할머니, 지호야,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야.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아빠도 지금 많이 아프셔서 그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제 아들과 제 손자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USB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 파일을 복사했어요. 지호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동보호기관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하지만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대로 두면 지호는 어떻게 될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청 아동보호팀을 찾아갔습니다. USB를 손에 꽉 쥐고 떨리는 다리로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쓴 쪽지들, 태권도 학원을 의심했던 일, 그리고 결국 발견한 녹화 파일까지 이 USB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자를 학대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을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상담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어요. 할머니, 이건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동과 분리 조치가 내려질 거고요. 상담 명령과 함께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호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할머니 댁에서 지낼 수 있나요? 네, 그래야죠. 제가 키울게요. 그날 오후 아동보호팀과 경찰, 학교 상담교사가 함께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없었고 지호만 집에 있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안정감이었을 거예요. 상담교사가 지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지호가 장기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분리 조치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씨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댁의 아드님이 장기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신고를? 아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어머니가 저를 신고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지호를 위해서 그런 건데, 공부 잘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런 건데, 그게 학대야, 준혁아. 학대요? 제가 지호한테 손 찍어만 적도 없고, 그냥 훈육한 거예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야. 아이한테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훈육이니? 그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요. 저는 지호를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 이곳이 지호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지호야, 이제 여기서 할머니랑 살자. 네, 할머니. 오늘부터 여기가 지호 집이야. 알겠지?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지호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애가 아니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호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의 보물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를 갈지도 않았고 악몽을 꾸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대로 두면 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상담 명령과 함께 지호와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아들은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호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신고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호에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호에게 전가했습니다. 제 분노를, 제 좌절을, 제 외로움을 어린아이에게 쏟아부었어요. 지호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는 그 아이를 마치 적처럼 대했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아버지였는지 지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진짜 변했을 때, 그때 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제 아들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거예요. 준혁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했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라고 말하는 지호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그림 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호가 처음에는 늘 혼자 서 있는 그림만 그렸대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호는 이제 할머니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요.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그림을요. 지호야, 오늘 뭐 그렸어? 할머니랑 저요.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그림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지호가 그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지호야, 이거 정말 예쁘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그래, 지호야.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할머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로 없어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밝게 웃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꿈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12살 소년이 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편지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지호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호가 준비됐을 때, 그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지호를 지켜주셔서요. 저는 그 편지들을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준혁이가 정말로 변했을 때 지호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아침 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올까요? 글쎄다, 지호야. 아빠가 준비되면 오시겠지.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호가 결정할 일이야.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저도 그래요. 그래, 지호야.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가 나는 나쁜 애야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를 갈고 악몽을 꾸고 표정이 없고 웃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조용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을 들어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피를 나눈 제 자식을요. 쉽지 않았어요. 평생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손자를 잃을 뻔했어요. 살다 보면 피부치라도 끊어야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손주와 자식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완전히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호가 이제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지호는 분식집 앞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 할머니가 해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분식집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서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아이가 웃는 게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 아이가 정말로 괜찮은지, 진짜로 행복한지요. 어쩌면 당신의 관심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